서울 숭례문 인근 이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이 70대 남성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피의자 70대 남성과 이 숨진 환경미화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살인을 한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피의자는 쪽방촌과 그 노숙을 전전하던 70대 남성이었고요. 네. 피해자는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이었는데 네. 두 사람이 서로 모르던 사이가 아니었대요. 작년 5월경부터 알았던 사이인 것 같은데 피의자 말에 의하면은 그날 피해자에게 물 좀 달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은 했었는데 네. 하지만은 그 당일 그 즈음 해가지고 지하보도에 대청소가 예정이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뭐 이것저것 좀 물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걸 좀 치워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범행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도심 속에서 이뤄졌는데 만약에 이제 지하보도에 지나가는 다른 행인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청소 노동이라는 것은 예.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뭐 유령 노동이라고 분류하기도 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령 노동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출근 이전에 청소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그렇죠. 비일비재한 일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다수의 노숙인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네. 여성 노동자가 혼자서 근무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죠.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예.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중구청에서 이를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이를 시행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경찰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대장치도 보급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흉기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이 강력 범죄 사전에 좀 막을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글쎄요. 최근에 이런 강력 범죄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예컨대 지난달만 해도 예. 성동구의 한 정육점에서 네. 부하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은평구 아파트 일본도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환경미화원 또 살해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년에 예.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태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찰에 기동 순찰대가 신설이 됐는데 그런데 따져보니까 이 기동 순찰대가 야간하고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는데 사실 범행이 특히 야간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이제 흉기 살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찰이 1m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 씨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우리나라에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해악을 끼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요건이 있습니다. 그 범죄 사실이 자막무도하고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고 예. 그다음에 범죄 사실이 명확한 경우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범죄 예방의 경우 그냥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수준인 경우에 공개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서울경찰청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에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로 예상되는 상황이 이르기 때문에 과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흉기 살인이 이어지자 경찰이 대대적인 이 도검, 이 전수 조사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지 허가가 된 도검이 네. 82,641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지자들한테 범죄 경력이 누락된 것이 없는가,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확인한다는 건데 원래 이 총포법에 보면요. 결격 사유가 있어서 네. 20세 미만, 심신상실자, 마약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그리고 금고 이상 실형 등 전과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지 허가가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본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허가가 취소가 되는 거니까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이 총포법에 보면은 총포 같은 경우에는 소지 허가 갱신 규정이 있는데 도검은 이런 갱신 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이 생겼을 때에만 전수조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도검 같은 경우에도 갱신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위험 물질에 대한 소지, 이런 규제에 대해서 법안이 좀 더 촘촘해져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일단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급하게 관련 예. 법안 개정 법률안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검의 경우에는 갱신 규정이 없었습니다. 갱신 규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총포와 달리 도검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이라든가 신체 장애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절차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정신장애라든가 신체 장애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요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도입하게 되고 그리고 특정 경제 강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동 성범죄 혐의자의 경우에는 형이 집행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10년까지는 이러한 그 도검을 도검을 소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도록 네. 그런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자전거나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근처로 난폭 네. 운전을 하는 이 따릉이 폭주족, 폭주 집회를 예고했다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공권력이 낭비됐다. 앞서서 이제 경찰 단속을 조롱하기도 했는데 이런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에 따릉이 폭주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네. 걸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이거 사고 많이 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또 행인을 갖다 잘못 치우면 예. 크게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따릉이 폭주연맹에서 다 같이 모여서 폭주를 하겠다? 전동 킥보드 가지고 참 일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실제로 이와 같은 폭주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찰력이 이렇게 낭비가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협적인 주행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뭐 법적으로 처벌할 그런 규정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이런 개인용 이동 장치에 대한 법률안이 좀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의 사건처럼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용 이동 장치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공동 위험행위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개인용 이동 장치를 포함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난폭 운전 금지의 경우에도 개인용 이동 장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포함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과로라든가 질병 그리고 약물에 취했을 경우에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규정조차도 개인용 이동 장치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